네, 글로벌 라운지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반 액티비티를 뉴욕에 상장하고 있는 크라테크노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소프트뱅크의 통큰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향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비즈니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주 보도된 것처럼 저희 크라테크노지스가 소프트뱅크로부터 약 1,700억 원 정도 규모의 지분 투자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근본 국내 언론에서 TV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한경 TV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 투자를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계획들은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의 가속화, 확장을 지금 이제 꾸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는 크래프트 AI 데이라는 이름의 취업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뛰어난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이제 저희의 지속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희가 계속 진행해 왔었던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자산운용업의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초과 수익률을 만들려고 하는, 알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여정은 이제 계속 지속이 될 예정이고요. 근본 이제 소프트뱅크의 투자 자체는 저희의 이러한 노력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정을 이제 확실히 받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작이 좋은 만큼 앞으로도 큰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도 카카오 등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의 가격 하락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풀이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올 연초 이후 이제 기술주 위주로 강한 하락세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가치주들의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했던 중형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보다도 훨씬 더 좀 높은 이제 그런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아직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공포감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20선 이제 미만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섹터 혹은 특정 종목들의 하락세만 좀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제 낙폭 과대로 나오고 있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RSI 이렇게 상대 강도 지수가 30선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하면서 현재 상황이 좀 과매도 상황이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과매도를 반영하듯이 국내 서학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 ETF를 통한 단기 투자 까지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정 섹터를 위주로 시장이 타격을 받는 이유 아무래도 인플레와 오미크론 영향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해당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시장의 이제 우려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즉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의 예상치가 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국내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상승을 단행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전망치가 좀 공격적으로 보는 곳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약 5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그 정도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가파른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좀 시각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 인상할 것이냐 혹은 5월에 인상할 것이냐 어느 시점에 인상할 것이냐에 대한 좀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5월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캠프 쪽에서는 한 번에 50bp까지도 이제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25bp가 아니라 두 단계를 한 번에 인상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도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좀 현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저희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도 일부 자산 배분 모델에서는 1월 초에 이제 1월 초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투자 비중을 약 40%까지 상승시키라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은 또 올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특히 아시아 시장은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2022년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정상화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경기 회복 사이클 역시 변동성이 높은 미드 사이클로 현재 지금 진입을 한 그런 상태여서 투자 전략의 구성이 사실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좀 투자 포지션을 구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코어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실적 성장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고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한 그런 기업들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 결정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견조한 이제 실적을 기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틀라이트 포지션, 이제 약간 위성 전략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 아시아 투자 전략이 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을 포함한 이제 이머징 마켓 주식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워낙 이제 선진국 시장하고 성과 차이가 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갭을 메꾸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조금 전에 이제 한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져가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최근 이제 가치주 랠리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 주식이 대표적인 가치주 플레이로 이제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가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양적 축소까지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사이클상 지금 통화 정책의 완화 새로 이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사실 주목할 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올해 한번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홍콩 주식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며칠간 상대적으로 상승장에서 조금 좋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던 그런 것을 보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인컴 자산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채권의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리츠라든지 인컴형 자산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필요가 있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사실 싱가포르 리츠 그리고 홍콩의 배당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배당률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전략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어 포지션과 세틀라이트 전략 그리고 인컴 자산에 대한 배분까지 세 가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의 오기석 에이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